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9월 30일 장이 마감을 했어요. 이제 3분기가 완전히 마감이 되고 이제 10월을 맞이해야 하는데, 자, 시장 상황이 매우 녹록치 않습니다. 일본 시장, 니케이 시장이 지금 마이너스 4.8%의 급락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덩달아서 코스피가 2% 넘게 하락을 하고 약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원인부터 시작해서 지금 짚어봐야 될 것들 중요한 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이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가 이렇게 좀 수렴되는 모습이라고 좀 봐야 되는데, 수렴되면서도 뭔가가 아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이든 대만이든 요 위에까지 올라가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많이 못 올라가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얻어맞기는 같이 얻어맞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뭐 별반 다를 바가 없죠. 코스닥도 오늘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상태. 그나마 좀 상승세가 좀 더 나았고 좀 덜 밀리는 그런 모습이지만 어쨌든 오늘 주도주가 거의 없었어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자, 일본이 일단은 이런 원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일본 니케이 지수가 4.8% 하락을 했어요. 지난 금요일 일본 시장이 마감을 하고 니케이 선물 지수가 또 4% 넘게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고가 되어 있던 그런 상황이구나 라고 봐야 되는데, 자, 일단은 아시죠? 지난 제가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던 바로 일본 이시바 시게루 이 새로운 이 사람의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금리 인상, 금리 인상. 그래서 아베노믹스와는 좀 별다른 좀 모습을 보여주는, 그래서 일본의 금리가 인상될 수도 있고, 그러하다 보니까 엔화가 상당히 가파르게 강세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 얘기를 드리긴 했지만, 지금 엔화의 강세가, 이 빨간색인데요. 이제 엔화의 강세가 상당히 가파르다. 지난 이제 7월, 8월 숏페어 트레이딩 청산 당시보다, 그래서 지난번 엔켈이 청산 두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보다도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모습들, 좀 순간적으로 빠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어서 우려감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은 미국하고 일본의 10년 국채 실질 금리차,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는데, 그 회색 선을 보시면은 녹색 선과 거의 일치하다시피, 일치할 때가 더 많죠. 큰 그림상으로도 일치할 때가 더 많은데 마찬가지입니다. 요 그 금리차가 어떻게 돼가고 있죠? 금리차가 이제 줄어들겠죠. 미국은 금리를 인하하고 일본은 금리를 지금 인상하는 그런 트렌스로 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시다 시게루라는 이 사람은 금리 인상을 조금 찬성하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엔화의 강세가 더욱더 빨리 진행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로 인한 엔캐리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과, 그리고 지금 일본 경제 혹은 미국 경제, 특히 미국 경제도 경기 침체가 올 거다, 경기 침체 중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그런 카드들을 쓰게 된다면, 일본도 어쨌든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산업만 하더라도 상당히 큰 수출 산업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들이 있어. 등등등등의 산업에 조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자, 제가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들 얘기를 또 지난 주말 영상에서 올려드렸었는데, 자, 경기 부양, 요거 많이 부족할 거야.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지금 중국 증시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중국 증시가 급등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찌할까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야, 지금 엔화 강세가 뻔히 혹은 금리 인상이 일어날 수 있는 일본 시장보다는 중국 시장으로 이동하는 게 더 낫겠다. 그래서 지금 중국 시장으로의 자금 이동, 그것이 우리나라 역시도 마찬가지로 일부 자금이 빠져나가고 새로 들어오는 수급은 없는데 계속해서 어려운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국 증시가 매우 이례적으로 초강력한 이런 상승을 이어갈 수가 있고, 또 반면에 저는 이 중국 경기 부양에 관련된 우리나라 주식은 크게 가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좀 드렸었죠. 마찬가지로 오늘 어찌 보면은 9월 30일은 시장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라서 좀 특징이 나오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중국 증시 자체가 그냥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국적 기업들 건드리지 마세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자, 그 점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해보자고 한다면, 일본 쪽에서 나타나게 된 이 원흉이었던 문제들이 중국 증시의 경기 부양 이런 것들과 모두 맞물리고, 우리는 지금 금투세 문제도 풀리지 않고 그 다음에 징검다리, 그쵸? 징검다리 휴장까지 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다 맞물리면서 좀 어려움을 만들어내고 있구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 환율 역시 매우 강하게 지금 이동하고 있거든요. 1300원 초반까지 완전히 와 있는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역시 좋을 리가 없죠. 그러면 대표적인 수출 기업하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출, 그러니까 환율이 워낙 강세가 되면 수출주들은 어려울 거잖아요. 그 수출주가 어려운 것이 바로 뭘로 나타나고 있죠? 바로 반도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주말 영상이나 여러분들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저는 하이닉스를 요 아래쪽에는 정말 자신있게 매수를 강력하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지난 금요일, 여러분들 토요일날 아침에 영상 찍어드리면서 저는 상당히 많이 팔았습니다 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분명히 이 가격보다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거다,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환율 부분들이나 엔비디아,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엔비디아 거 사지마! 또 이렇게 나왔죠, 중국 정부가.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도 밀리고 엔비디아 관련주들, 우리나라 관련주들도 좀 밀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점 역시 좀 판단하고 생각을 좀 해야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삼성전자를 팔아제끼는 그런 식의 매도까지는 아니고, 아직도 삼성전자는 모건 스탠리 중심의 외국인 매도가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진짜 6만전자를 깨려고 하는 건지. 어쨌든 아직까지는 같이 밀린다고 하면 저는 SK하이닉스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주도주가 나올 거예요. 주도주가 이제 10월달이 딱 되면서,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미리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난 목요일 요 상승이 억지였습니다. 제가 보는 마켓파워라는 요 시스템이 있는데요. 요 시스템에서 알려주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같으면 센터 값이라고 하는 이 값이 마이너스 600에 육박하는 하방을 좀 눌렀죠. 그런데 반대로 지난 목요일 같으면 600이 넘는 숫자로 위로 끄집어 올렸던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한 억지를 부리면서, 물론 이 센터 값뿐만 아니라 세력지수까지도 억지를 부렸던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 요 저점을 깰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던 것이고, 그게 바로 다음 날인 27일부터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10월이 딱 되면 또 바뀔 수 있습니다. 다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 우리는 이제 퐁당퐁당이다 보니까 수급이 매우 좋지는 않겠지만 이제 조금은 천천히 느긋하게 보시면서 이번 주간을 좀 지나고, 왜냐하면 이번 주간에 뭐가 있나요? 이번 주간에 상당히 일정들이 좀 많을 수 있습니다. 일단 내일은 휴장이 있죠. 그 다음에 이번 주 그 미국 부통령 후보 TV 토론 있고요. 고용보고서, 요게 8월달도 급락 만들었죠. 8월 5일. 그 다음에 9월달도 급락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잘 봐야 됩니다. 9월 비농업 부분 고용지수 변동이 14만 2천 건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 4.2% 정도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고용이 나빠지게 된다라면 정말 좀 나빠져. 이제 경기 침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심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올 수 있으니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퐁당퐁당이고요. 퐁당퐁당이고, 중국은 국경절로 이제 쭉 휴장입니다. 월요일까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리고 삼성전자가 제대로 이제 상승을 하려면 8일날 삼성전자의 실적이 우려감을 벗어내줘야 되지 않을까.
그쯤 되면 삼성전자를 이제 살지 말지에 대한 생각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글날 또 좀 쉬죠. 한글날 쉬고요. 그때 FOMC 9월 회의로 공개가 또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옵션 만기일이고 미국의 CPI 발표 있어요. 요즘에 CPI 발표는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죠. 오히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더 중요할 수 있고, 그 다음 11일 우리나라 금통위가 있습니다. 금리를 인하할까 안 할까 뭐 얘기가 많긴 합니다만 쉽지가 않네요. 요즘 또 다시 그 9월 달에도 8조 원 이상의 대출이 있었다라고 늘었다라고 하는데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쵸? 자, 이렇게 제가 이제 뭐 한 달치 자료랄지 여러 가지 자료들을 그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좀 해드리고 있어요. 혹시 자료 받고 저하고 소통하고 그 다음에 제가 특별 방송할 때 여러분들 알려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요 텔레그램 마크 요 사진 찍으시면서 카메라 비치면 아마 등록이 가능하실 겁니다. 아니면 뭐 텔레그램 자체에서 업사부 7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자,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일정적인 부분들이 좀 특별할 게 없고, 요 사이사이에서 2일날, 4일날, 뭐 이렇게 7날 오면서 주도주가 새롭게 나타나는 것들을 확인해야 될 겁니다. 저는 현금 비중을 많이 높여놨거든요. 30% 이상으로 많이 높여놨고, 특히 하이닉스를 정말 많이 팔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떨어지면 매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뭐 오늘은 한 10주 정도밖에 안 샀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주도주가 어떠한 섹터에서 나올 것인가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지금 그래서 안 좋은, 오늘 특히 환율에 대한 부분들에 문제가 있는 게 반도체, 그리고 또 뭐예요? 자동차. 자동차도 현대차, 기아 등등 안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러는 것들도 흐름이 좀 바뀌면서 내가 주도주다 라고 짠 하고 나타날 때 보는 게 좋지 아니하겠는가 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주도주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종목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나마 제가 주말에 알려드렸었던 XR기기 관련주들 있죠. 그런 것들이 조금이나마 힘을 썼다가 얘네들도 잘 버티지는 못하네요. 신규 상장한 차이 커뮤니케이션, 맥스트가 오늘 또 급등을 좀 해봤다가 다시 좀 힘이 빠지고, 자이언트 스텝, 뭐 덱스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힘이 들어갔다가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라서 오늘은 이렇다 할 큰 특징의 종목들 없어. 이제 이스라엘 전쟁이 훨씬 더 확전되는 그런 분위기라서 스페코랄지 휴니드랄지 이런 방산주가 조금 올라가 보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JLK나 그 다음에 루닛이나 이런 의료용 AI 정도가 조금 올라가 봤어요. 이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징을 뭘 찾기보다는요, 국내 한국 시장이 유난히 안 좋은 이유를 이런 이유들, 그래서 일본과 중국 자금의 이동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억지로 좀 올려놨던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떨어지면서 나타났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장 참 어렵습니다. 그쵸? 참 어려운데요. 저는 매일 아침 장이 열리는 날이라면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제 2채널을 통해서 공개방송을 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 반 이후부터 또 공개방송 다시 한번 진행하면서 그날의 특징과 여러가지 이야기들 드리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 지금 수익이 풋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진짜 외국인들은 주식만 하는 게 아니라 파생시장까지 잘 이용해서 수익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개인 투자자들도 조금은 파생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잠깐만 봐본다라면 오늘 이제 ERW라고 하는 상품 부분에서는 지금 오늘 70% 올랐어요. 70% 오늘 상승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 68%, 63%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주식은 안 올라가는데, 뭐 옵션도 마찬가지겠죠. 풋옵션에서 오늘 69%, 뭐 64%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보여집니다. 시장이 조금 수상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안 좋을 때는 파생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좀 하나의 전략으로서, 해지용으로서 정도는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주도주가 무엇이 될까라는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힘내시고 성투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업사부였습니다.